안녕하세요, 시경인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좋은 수단 중 하나인 청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을 기다리시거나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경매죠, 경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죠. 매매. 기축 아파트를 산다든지 분양권을 매수한다든지.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 청약 당첨이 된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권리를 가져오는 개념이죠.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앞으로 멸실될 주택의 입주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은 무조건 쌀까요? 사람들은 이제 보통 하는 얘기가 아파트는 분양가에서 무조건 올라. 이 부동산은 우상향하니까. 저는 이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말에는 동의하는데 이 분양가에서 무조건 올라 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2019년에 광주에서 분양했던 한국 아델리온 비엔날레 2차라는 아파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순위 마감이 당연히 됐고, 이렇게 당첨이 된 사람들은 뭐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했겠죠. 와, 축하한다, 대단하다, 어깨가 으쓱했을 거고, 다들 부러워했으니까. 이게 40대 1 뭐 이렇게 되면 거의 확률이 뭐 2.5%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을 뚫고 당첨을 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게 이제 65면 한 26평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분양가가 요 정도 2억 9천,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비 800만 원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뭐 한 2억 8천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3억에 분양을 했지만 거의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더 떨어졌죠, 분양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 손해가 큰 거죠. 그 당시에는 청약이 당첨됐을 때 경쟁률도 높고 다들 많이 부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그다지 뭔가 축하받을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청약이라고 다 싼 게 아닙니다. 청약할 때 그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비싸거나, 그래서 분양가에 거품이 낀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양가를 하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시세가 안 떨어졌어요. 그냥 시세를 유지했다. 그래도 좋은 걸까요? 시세를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손해입니다, 손해. 이렇게 분양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싸게 사는 건 아니다. 당첨이 돼서 기뻐했지만 그게 무조건 싸게 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진짜 싸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경쟁률은 뭐냐면, 동탄 신도시에서 동탄 레이크 파크 자연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가 분양했었는데,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분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세가 엄청 쌉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95타입 같은 경우 분양가가 한 5억 중반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4에서 5억 정도가 저렴했던 거죠. 엄청 쌌던 거죠. 근데 경쟁률이 어떻죠? 경쟁률이 거의 500대 1, 뭐 한 1900대 1 이렇죠. 1%도 안 되고 사실 막 0. 몇 퍼센트 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가고 싶고 싼 단지들은 보통 이렇게 당첨 확률이 거의 몇백 대 1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다리는 거는 그냥 뭐 복권 당첨되는 걸 기다리는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한 7년 전에 제가 청약을 한 20군데 넘게 넣었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결혼하기도 전이었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가점도 한 정확하지 않아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추천만 기대했었죠. 뭐 위치, 가격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때는 완전 불인이었기 때문에 닥친 대로 다 넣었는데 다 떨어졌었습니다. 심지어 3대 1인 경쟁률이 발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청약을 신청하면 경쟁률이 먼저 발표되죠. 그 다음에 당첨 여부가 발표되는데, 이 경쟁률이 딱 발표되는 순간 3대 1이면 되겠다, 잘하면 되겠는데, 되면 어떡하지? 뭐 계약금 어떻게 하고, 이거 뭐 이사를 가야 되나? 계약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뭐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바람에 뭐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청약으로 내 집 마련 하려면
그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되고 점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청약 점수 이거 뭐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고 하는데 제가 엄청 쉽게 그냥 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만 보셔도 아마 누구한테나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뭐 이거 안에서도 뭐 부가적인 부분들은 많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만 아셔도 다 아신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만점은 84점이거든요. 이 만점 84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부양 가족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이렇게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 통장은 그 1년마다 1점, 그다음에 부양 가족은 뭐 한 명당 5점 이렇게 해서 붙어가지고 총 만점이 84점. 그래서 뭐 내가 무주택 기간 15년이고 청약 통장 가입한 지 한 15년 됐다. 그러면 49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부양 가족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솔로다, 결혼 아직 안 했다, 분가는 했다. 그러면 솔로 얻을 수 있는 최고 득점은 49점이죠. 49점. 독신으로 가능한 최대 점수 49점. 근데 어떻죠? 이게 지금 서울에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0점대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비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애도 없다, 많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청약으로 뭐 좋은 아파트 가기는 어렵다. 사실 이건 팁인데,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아직 어리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최대한 그 청약 통장은 빨리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이제 자녀가 좀 컸을 때 분가도 빨리 시키시면 전략적으로 청약 점수를 미리 좀 얻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좀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자녀들의 이 점수를 쌓아 주시곤 합니다. 이거를 장기 플랜이죠. 어쨌든 나는 뭐 가점도 없다, 근데 뭐 추첨으로 계속 청약을 노리겠다, 이거는 거의 뭐 로또를 기다리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내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청약은 그냥 어떤 빈 땅에 사업이 시행되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사업할 거니까 이 아파트 사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뭐 신청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직장은 여기 있어, 뭐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멀어요. 근데 그냥 뭐 청약이니까 무조건 새 아파트고 좋으니까 여기 이렇게 청약을 넣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당첨되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엄청 멀겠죠, 출퇴근하려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당첨 확률도 낮고 직주 근접도 좋은 데를 살려면 그냥 여기 아파트 사면 되는 거예요, 가깝게. 이런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청약은. 이런 직주 근접뿐만 아니고 뭐 상권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청약은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장바구니에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 나는 당첨만 되면 실거주는 따로 하고 이거 그냥 당첨되면 팔 거다 라고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를 안 하고 그냥 투자용으로 사서 팔 거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실거주 영역으로서의 청약이지 투자 영역은 아니고요. 투자라면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청약은 되기가 어렵거든요. 집을 사야 할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집값이라는 게 이렇게 부침을 겪으면서도 결국 조금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야 할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결국 이 집을 사야 할 시기를 알고 집을 사야 할 때 사게 될 텐데, 만약에 한없이 청약만 기다렸어요, 이렇게. 근데 청약은 계속 넣었지만 떨어지고 이미 기축들은 가격이 이만큼 올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미 이때 와서 아이고 뭐 청약 포기하고 사야겠다 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기회비용이 크다, 그만큼. 그래서 청약을 꼭 크게 고집할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청약은 싸지 않을 수 있다. 분양가가 무조건 최저가가 아니다. 주변 시세를 잘 살펴봐라. 두 번째는 확률이 너무 낮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는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거랑 똑같다. 선택권이 없다. 항상 실거주는 투자랑 다르거든요. 단지 시세 차익을 위함이 아니고 나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직주 근접을 고려한 곳을 골라야 되지. 그렇지만 청약은 그러한 선택권이 없다, 위치에 대한. 네 번째, 시기.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미 기축들 시세 다 올라버리면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무조건 청약만 기다리시는 우를 범하시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